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을 했는데 이때 대상액이 2천억 달러로 갑자기 한 방에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총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2,500억 달러로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S&P 500이 16%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그 당초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 직후에 이제 어떤 걸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발표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정부의 세수가 2024년도에 4조 7천억 달러였는데 지출이 6조 5천억 달러여가지고 지출이 2.5조 달러 정도가 더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세수 대비 지출의 갭차가 결국은 정부의 대출을 늘리는, 부채를 늘리는 환경으로 만들다 보니까 끝없는 부채가 발생이 되게 됐고 쓸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지출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이때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부채 한도를 폐지해달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공화당의 하원에 보면은 공화당 하원이 2024년도에 이제 대선이 선거가 끝났었는데, 그래서 24년도에 하원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하거든요. 상원은 6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근데 정부의 예산이나 돈과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안건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원에서 먼저 올라가야지, 하원이 동의해서 올려야지 상원에서 처리를 해서 상원과 하원이 다 동의해야지만이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늘리려면은, 아니면 부채 한도를 폐지하려면은 하원에서 먼저 안건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이 공화당이 한 5석 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5석 부족했었는데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부채 한도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하원에서 38명이 부채 한도 폐지 못 해준다라고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트럼프가 원하는 부채 한도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38명이 반대를 한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들은 이제 이유가 그거였죠.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줄여나가겠다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의 지출을 먼저 줄여라. 트럼프 너는 1기 때도 그런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믿어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 지출을 먼저 줄이는데 힘을 써라.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를, 아니면 폐지하는 거를 반대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로 하여금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도지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썩은 뿌리를 다 잘라내고 있고, 정부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낭비 예산들을 싹 정리를 하고 있는 거를, 안살림을 지금 내부에서 머스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외교적으로 불합리한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혜택을 입고 있었던, 무역수지 적자를 막대하게 입고 있었던 이런 트럼프, 그리고 국방비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이 너무 퍼주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트럼프는 외부에서 바깥 살림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외부에서, 머스크는 내부에서 각각 미국의 썩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정상화를 시키자. 그래서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달리기 시작한 지가 정확하게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됐던 그런 시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관세 부분인 거죠. 1차적으로. 지금 처음에 취임과 동시에 불합리한 무역 조건, 불합리한 무역 환경들에 대해서 손질을 보겠다라고 해서 관세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관세 부분을 보면은 미국 정부 세수 2024년도 전체 세수가 4조 7천억 달러인데 관세로 걷어들이는 세수가 얼마 안 돼요. 6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수액의 1.5%밖에 안 되는 아주 미니미니한 그런 세수액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세수처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참고로 관세가 지금 610억 달러인데 24년도에 관세로 걷어들인 게 한 70에서 80조 원 정도를 연간 관세로 걷어들인 거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입을
2023년도 기준으로 4조 달러를 했어요. 근데 4조 달러에서 7, 80조 원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왜냐면 4조 달러면 6천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 80조 원의 관세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대선 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관세를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상품에 10%의 보편적인 기본관세를 도입해서 아까 6천조에서 10%면 얼마죠? 600조 원이에요. 이렇게 대규모 세수를 걷어들이겠다. 그래서 물론 점진적인 그 증액을 적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하면은 한 방에 세수가 10억, 100억, 1000억, 2천억 달러가 연 세수가 2천억 달러 가까이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2천억 달러면은 얼마죠? 한 300조 원에서 한 400조 원 정도 되는 거의 미국 국방비의 한 3분의 1? 한 요 정도 되는 정도가 한 방에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인 거죠. 그래서 이 610억 달러가 갑자기 261억 달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던 게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관세를 지금 연간 610억 달러 걷어들이는 거를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면은 연간 2천억 달러를 추가로 걷어들일 수가 있어서 관세로 그러면 관세의 세수가 2,610억 달러로 증가를 한다. 610억 달러에서 2,610억 달러로 한 300조 원 정도가 추가로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요걸로 걷어들이는 관세 세수로 뭘 한다고 했었죠?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인세가 20%가 조금 넘는데 이거를 15%까지 낮춰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21분의 15%를 하면은 기존의 그 법인세분의 변경할 그러니까 인하할 법인세율을 그 분자로 두고 나눠 보면은 이게 2024년도 기존의 법인세로 적용을 해보면 3,350억 달러로 법인세 세수가 1,3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세수를 우리가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거를 상쇄시켜버리겠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대선 전부터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그 팩트 시트로 발표를 했던 게, 캐나다는 전체 GDP의 67%가 무역이고, 멕시코는 전체 GDP의 73%가 무역이고, 중국은 전체 GDP의 37%가 무역인데, 그리고 미국은 24%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인가? 1조 달러를 넘게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 무역 국가이죠. 미국이랑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들이 너네가 너무 자국 통화를 절하시켜가지고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자꾸 자국 통화의 환율을 절하시켜 버리니까 그들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국 통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절하가 되는 거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서 제조하는 것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니 전 세계의 대기업이나 미국의 대기업들도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데 제조업 공장을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공장이 됐고, 일본도 플라자 합의 당시 때도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 전에랑 지금만 보더라도 계속 엔화의 약세를 계속 유도하면서
일본 제조업들의 경쟁력을 더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도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대기업들이나 애들이 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우리 미국은 앞으로 제조업 사이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칼을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계획과 그리고 미국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배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그럼 어떤 행보를 펼쳤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캐나다, 멕시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약 유입과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슈가 사실 가장 컸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진짜 관세를 때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의 물가가 2.8%의 근원 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치솟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라 올려나갈 가능성도 막 발생되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엄포를 펼쳐서 자연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거는 사실 트럼프가 이거는 사실 미끼였고, 이 미끼를 활용해서 더 큰 거래를 만들어내려는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8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본격화 당시에 S&P 500의 흐름인데, 2018년도 7월 달에 미국이 중국에 최초의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때 이제 적용됐던 대상 품목들이 340억 달러 규모였어요. 영향이 그렇게 없었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차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160억 달러의 규모의 품목들에 추가 부과를 하겠다. 근데 여전히 160억 달러를 더해도 총 대상 품목의 금액이 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을 했는데, 이때 대상액이 2천억 달러로 갑자기 기존에 뭐 적게 부과하던 금액이 아니라 갑자기 한 방에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총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2,500억 달러로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S&P 500이 16%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국과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나왔으면은 2,500억 달러의 어떻게 보면 대상 품목들이 그 추가 관세의 영향에 미친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물가를 올려나갈 수 있는 이슈라든지 대규모 일자리에 대한 그런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서 3개월 동안 16%나 하락을 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를 한다 했다는 것은 사실 2018년도에 그 정도의 증시 붕괴를 만들었던 트리거 이상의 급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전체 GDP의 거의 50% 이상이 무역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출혈을 겪겠지만 캐나다나 멕시코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폐 여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번에 꼬리를 내리고 우선적으로 관세와 관련돼서 일단은 30일 유예는 받아놨고, 일단은 마약 차단이나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인원을 10,000명 이상 투입해서 우리가 너네 미국이 돈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트럼프가 현명하게 일단은 해결이 됐었고, 사실 그러면은 관세를 도입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세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과는 안 맞는 행보가 일단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 했던 법인세 인하분을 관세로 상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지금은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미국은 어쨌든 인플레가 2.8%대로 여전히 연준이 타겟하는 2%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인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관세를 때리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물가가 낮은 수준이었다면은 이번에 관세를 때리면서 더 큰 딜을 해나갔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도 자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유예를 시키고
지켜보는 추이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그 미국이 중국한테 보던 무역 적자가 얼마였냐면요.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3,8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3,8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1조, 10조, 100조 한 600조 원 정도? 500조 원에서 600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23년도에 되니까 갑자기 확 줄어요. 한 3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2024년도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3천억 달러 미만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죠. 근데 수입액을 보면은 보시면 4,400억 달러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4,400억 달러를 수입을 했거든요. 이게 2022년도 5,400억 달러 대비 그래도 많이 줄어든 수입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가만히 지금의 위안화랑 달러 환율을 유지를 한다면은 영향이 크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물가가 치솟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파일을 다른 제조사들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뺏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중국은 2022년도에 달러당 6.32안이었는데 이거를 달러당 7.32안까지 최근까지 보면은 통화의 가치를 16%나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16%나 헐값으로 만들어 버려서 관세를 올리는 거를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이거를 상쇄시켜 버린 거죠.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수입액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보시면은 이게 22년도에 달러당 6.32안에서 25년도에 달러당 7.32안으로 그 통화 가치가 16%가 줄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0% 가까이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떨어진 건데 그 아까 22년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5,400억 달러였는데 2024년도 보니까 4,400억 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이상 15% 가까이가 수입액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수입액이 줄어드는 거는 이건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15% 약세되는 영향만큼 그게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사실 절대적인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했겠지만 금액 자체가 떨어지면서 위안화의 약세가 발생이 되면서 전체적인 미국이 수입하는 수입액이 달러 기준으로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기준으로 적용되는 무역수지 적자액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10% 관세를 유지한다면 미국이 그럼 중국은 또 위안화의 약세를 이렇게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 관세의 분만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물가는 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입을 할 때 정부가 걷어들이는 관세 세수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은 여기에 세수 퍼센테이지를 높인다 한들 절대적인 세수액은 또 비슷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액션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처럼 뭐 2,500억 달러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출혈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지금 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트럼프는 대선 전에는 관세를 올려가지고 법인세를 인하는 거를 상쇄시키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불균형한 무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또 많이 창출해서 고용도 늘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딱 까보니까 실제로 멕시코나 캐나다는 관세를 때리지 않고 일단 유예를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확전이 아니라 그냥 10% 정도의 약간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10% 정도의 외환화 절하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물가도 그렇게 치솟을 가능성도 없고,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관세를 먹인다고 한들 사실 걷어들인 세수 자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한 세수 증가도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앞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유의미한 그 결과로서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자책을 출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비 안에 저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고 F-35는 얼마나 쓰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된 그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보고 싶다면 아세안 패스 그 전자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뭐 팔란티아가 좋다더라, 아니면 어떤 기업이 요즘 뜬다더라, 엔비디아가 뜬다더라 할 때 여러분들이 뜬다는 건 알겠는데 얘네가 진짜 돈 잘 벌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이것도 그냥 버블론으로 끝나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기업들의 매출이나 기업들이 남기는 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이익 대비 기업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이 투자하는 금액이 많냐 이익이 더 많냐, 이거에 따라서 이익이 훨씬 많으면 회사가 현금을 많이 남기면서 투자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한 10년치 데이터를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investing.com 프로와 또 제휴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연간 157불 정도의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불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